이제 확률과 통계 첫 수업을 할 건데 자, 확률과 통계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줄게. 너네 지금 니네 책을 봐봐. 책을 보면은 꽤 얇지 않아? 샌드 보면은 꽤 얇지. 얇잖아. 이게 두꺼워. 얇은 편이잖아. 그러니까 막상 개념을 막 설명을 하면은 개념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개념이 만들어지는 그 과정을 알아야 돼. 여기서 문제를 잘 풀려면은. 그러니까 결론만 기억해서는 여기를 절대 잘할 수가 없어. 여기는 그냥 어떤 뼈대가 하나 있는데 그 뼈대에다가 막 살을 붙여가지고 막 말을 막 바꾸거든. 그랬을 때 그 뼈대를 보고 아 내가 이거를 어떤 방식으로 생각해서 경우를 세야 되는지를 자기가 설계할 수가 있어야 돼. 그냥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하나하나 좀 열심히 잘 들어봤으면 좋겠어. 그러면 아마 니네 스스로도 이제 풀다 보면은 정답률이 점점 올라갈 거야. 막 풀면 다 틀리거든 여기가. 그래서 일단은 고1 때 배웠던 거 많이 잊어먹었을 것 같아서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일단은 오늘은 원순열까지 첫 번째 수업을 할 거야. 그래서 한번 잘 들어봐. 자, 경우의 수를 세라는 거는 그냥 뭘 세라는 거냐? 서로 다른 사건의 가지수를 세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어떤 시행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발생할 건데 그걸 우리가 사건이라고 한단 말이야. 그래서 서로 다른 사건의 가지수를 구하는 건데 이 가지수를 어떻게 구하라는 거냐면 핵심은 당연히 잘 구해야겠죠. 어떻게? 빠짐없이 구해야 되겠지. 우리의 목적은 이거야. 그냥 빠짐없이 잘 구해야 됩니다. 또 뭐도 없어야 돼? 중복도 없어야 돼요. 빠짐없이 중복 없이 세는 게 목적이고 그럼 이렇게 세려면은 우리는 보통 수영도라는 방식을 써요. 수영도라는 게 뭐냐면 가지치기 막 이런 거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 가지치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처음에 경우의 수 배울 때 뭐 이런 거 있잖아. 뭐 동전 3개를 뭐 차례로 던질 때 예를 드는 거야. 차례로 던질 때 나오는 경우의 수를 다 구해라 라고 하면 자, 동전을 던지면 어떤 사건이 일어나? 앞 아니면 뒤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앞을 헤드의 약자를 써서 H라고 보통 하고요. 뒷면을 테일의 약자를 써서 T라고 보통 해. 그러면은 처음 배울 때는 아마 이렇게 배웠을 거야. 자, 내가 어쨌든 처음에 1차 시행이 있을 거고 2차로 던졌을 거고 3차로 던졌을 건데 처음에 나올 수 있는 사건이 앞면 아니면 뒷면이잖아. 그럼 그걸 적어. 이런 식으로. 그럼 첫 번째 앞면이 나왔을 때 두 번째에 뭐가 나올 수가 있어? 앞면이 나올 수도 있고 뒷면이 나올 수도 있잖아. 여기서도 앞면이 나올 수가 있고 뒷면이 나올 수가 있잖아. 이렇게 하는 거를 수영도라고 하는 거야. 가지 뻗어 나가듯이 여기서도 앞면이 나올 수 있고 뒷면이 나올 수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 앞면 가능, 뒷면 가능. 여기도 앞면 가능, 뒷면 가능. 여기도 앞면 가능. 아이고야, 뒷면 가능. 그럼 경우가 전체 몇 개가 나오냐? 얘가 지금 앞 이렇게 나온 거잖아.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빠짐없이 중복을 피해서 셀 때 보통 쓰는 방법이 수영도라는 거야. 됐니? 근데 경우의 문제를 풀 때 뭐 항상 수영도를 쓰는 건 아니야. 우리가 또 어떤 특별한 상황에서는 좀 수영도를 굳이 그리지 않더라도 계산할 수 있는 상황들이 막 여러 가지가 있었다고. 뭐 순열이라든가 조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니네가 배운 건데 어쨌든 기본은 우리가 수영도를 통해서 빠짐없이 세는 게 일단 중요하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배운 게 뭐냐면 뭐 경우의 수의 합의 법칙, 고배 법칙이라고 해서 경우의 수 4칙 연산을 일단 배울 거야.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런 거 어떻게 하는지를 먼저 설명을 해줄 건데, 자, 더하는 거를 그냥 책에는 합의 법칙이라고 써 있어. 그래서 거기 뭐라고 적혀 있냐면 A라는 사건 또는 B라는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A가 일어나는 사건의 가지수를 M, B가 일어나는 사건의 가지수를 N이라고 했을 때 그냥 따로따로 더하면 된대. 까지는 괜찮을까? A 또는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그냥 따로따로 구해서 더하면 된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줄게. 예를 들어서 내가 주사위 한 개를 던져요. 주사위 한 개를 던질 때 질문이 이거야. 첫 번째 질문. 3의 배수 또는 혹은 이렇게 3의 배수가 나오거나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고, 그게 또는이랑 똑같은 거야. 거나가 3의 배수 또는 5의 배수 나오는 경우의 수를 구해라. 자, 이런 문제가 있다고 적읍시다. 그럼 3의 배수 뭐 나오냐? 야, 주사위 한 개 던지면 뭐 나올 수 있냐?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는 1, 2, 3, 4, 5, 6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 그럼 3의 배수는 3하고 6이 있어. 5의 배수는 5 하나밖에 있어. 5 하나밖에 없어. 그럼 첫 번째 경우는 두 가지, 두 번째 경우는 한 가지지. 그럼 두 개 더 있었으면 돼. 그냥 세 가지.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각각을 구해서 더하면 된다. 근데 이 합의 법칙에서 주의할 점이 뭐냐면, 만약에 중복이 발생하면 빼줘야 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상황이 이럴 수가 있어. 예를 들어서 짝수 또는 소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했다고 쳐봐. 짝수 또는 소수가. 그러면 짝수 뭐 있어? 2하고 4하고 6이 있거든. 소수라는 거는 2하고 3하고 5가 있어. 그럼 내가 주사위 하나를 던졌을 때 일단 2가 나오는 사건은 같은 사건이거든. 근데 그거를 세다 보니까 여기도 한 번을 셌고 여기도 한 번을 셌잖아, 이 하나의 사건을. 그래서 그거는 중복이 된 거니까 빼줘야 돼.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냐라고 하면은 3 더하기 일단 각각을 세서 더한 다음에 중복되는 사건이 하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빼서 너는 답이 5다.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게 그냥 합의 법칙이라고 생각하면 돼. 사건 그냥 원문 자체가 A 또는 B가 일어나는 경우를 세라 이렇게 했을 때는 그냥 각각의 사건을 구해서 더한다. 이렇게 가는 건데, 만약에 중복된 게 있는지는 항상 니네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야. 포인트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있으면 뺀다. 괜찮을까 여기까지는? 그럼 두 번째. 자,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 이제 곱의 법칙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경우의 수를 곱할 때를 얘기하는 거야 지금. 그럼 경우의 수는 대체 언제 곱하냐라고 하면은 책에는 이렇게 적혀 있거든. 사건 A와 사건 B가 동시에, 이 동시에라는 거는 그냥 연이어라고 생각하는 게 좋아요. 그냥 같은 의미인 거야. 사건 A와 사건 B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의 수를 구할 때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얘 경우의 수가 m가지, 얘 경우의 수가 n가지라고 하면은 이거를 각각을 구해서 곱하라고 책에는 적혀 있어. 일단은. 근데 얘가 갖고 있는 의미를 좀 알려줄게. 얘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 건지.
한번 잘 들어봐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걸 한번 해볼게. 우리가 집에서 학교를 가요. 그럼 학교를 갔다가 이제 학원을 간다고 쳐보자. 그럼 집에서 학교까지, 저 옆반이에요, 옆반. 집에서 학교까지 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 학교에서 학원까지 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이렇게 네 가지 길이 있다고 쳐봐. 근데 문제에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집에서 학교 갔다가 학원 가는 경우를 구해보래. 집에서 학교 갔다가 학원 가는 경우. 그럼 집에서 학교 가는 사건을 A라고 잡고, 학교에서 학원 가는 사건을 그냥 B라고 치면 이 두 개의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는 거지. 맞아? 그러면은 내가 그거를 한번 수용도로 나타내 볼게. 그래서 얘를 A라고 잡고 B라고 잡고 C라고 잡고 1, 2, 3, 4번 길이라고 한번 해볼게. 자, 그럼 우선 집에서 학교 가는 경우를 다 써보면, 집에서 학교 갈 때 A로 갈 수도 있고 B로 갈 수도 있고 C로 갈 수도 있지. 근데 내가 A로 먼저 갔다고 쳐봐. A로 이렇게 갔을 때 학교에서 학원을 갈 때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가 있지. 맞아? 경우를 적어보면. 그러면 여기서 내가 네 가지 방식으로 갈 수가 있단 말이야. 1번 길, 2번 길, 3번 길, 4번 길.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경우를 따지려고 봤는데, 내가 이렇게 갔을 때 여기서도 이렇게 갈 수 있지 않겠니? 이렇게 갈 수 있지 않겠냐고. 그 다음에 여기서 C에서도 갔을 때 뭐 이렇게 갔어요. 그래도 또 여전히 똑같이 네 가지 갈 수 있지. 그럼 내가 이거를 뭐라고 표현할 거냐면, 이 상황을 그냥 계산 구조가 동일하다고 할게. 표현하는 거를. 그러니까 지금 내가 A로 가서 한 케이스를 쭉 세봤잖아. 쭉 세봤는데 그 다음 케이스를 세려고 봤더니 계산하는 방식이 이 앞에서 계산하는 방식과 완전히 동일해지잖아. 아니야? 맞지? 여기서도 이렇게 네 가지가 나올 거 아니냐. 이렇게. 응? 그래서 곱셈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두 개의 사건이 동시에 혹은 연이어 발생한다고 하는 애들을 내가 수용도로 직접 다 적어보면은 걔네는 계산 구조가 동일해서 그냥 너네가 일일이 손으로 셀 거 없이 그냥 곱셈 처리를 하라. 그런 의미인 거야, 이 곱의 법칙이라는 게.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첫 번째, 집에서 학교 가는 경우의 수가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세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모든 경우가 네 가지씩 붙잖아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3 곱하기 4에서 12로 계산을 하는 거라고. 12가지가 있다고. 하나만 더 예를 들어볼까? 자, 예를 들어서 니네가 뭐 이런 거 생각해봐. 내가 주사위 두 개를 동시에 던진대. 자, 주사위 두 개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하면, 이게 주사위 두 개를 동시에 던진다는 게 차례차례 던진다는 거거든. 주사위를 잠깐만. 오늘 너 가서 강의 봐. 올린 거 강의 보고 두 번째 강의 찾아봐. 너 첫 번째 거는 배웠잖아. 그럼 너네가 이거 이렇게 배우지. 이건 36가지요. 이렇게 대답을 하잖아. 그러니까 주사위 두 개를 동시에 던진 게 그냥 차례차례 던진 거야. 한 번 던지고 두 번 던진 거야. 그럼 맨 처음에 던졌을 때 1 나올 수도 있고 2가 3, 4, 5, 6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데, 첫 번째 1 나왔을 때 두 번째도 1, 2, 3, 4, 5, 6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 아니야? 그 다음에 두 번째도 1, 2, 3, 4, 5, 6 이렇게 나올 수 있지. 결국 계산 구조가 동일해지지. 그래서 니네가 6 곱하기 6으로 하는 거라고, 이거를. 알겠니? 그래서 내가 경우의 수를 세는데
뭔가 내가 첫 번째 케이스를 딱 해놓고 셌더니 두 번째부터 계산 구조가 완전히 동일해질 것 같은 거야. 그러면 그냥 곱셈으로 처리해라 라는 뜻인 거야 이게. 넘어가도 될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그러면 나눌 때를 한번 얘기해 줄게. 언제 우리가 이제 나눗셈을 이용하는 거냐라고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해보자. 수학 문제집이 세 권이 있는데 뭐 개념 원리가 있고 센이 있고 그다음에 그냥 그냥 모의고사 교재가 있다고 해보자. 그냥 올림포스 있다고 해보자. 이렇게 수학 교재가 세 권이 있어. 그 다음에 야, 영어 문제집 세 개만 얘기해봐. 이름을 뭐 있냐? 나 자이 스토리 하나 있을 거 아니야 영어. 자, 그 다음 또 뭐 있어? 뭐 있어? 너네 교재 쓰는 거 있을 거 아니야. 영어 버렸어? 네. 뭘 버려? 아, 자이 스토리랑 또 뭐 있냐? 뭐 천일문 이런 거 문법책 하나 있지 않냐? 막 이런 거 들어본 것 같은데. 그 다음 또 뭐 있어? 주로 많이 쓰는 거. 뭐? 하나만 얘기해봐. 뭐 경수한식 영단어 이런 거 쓰냐? 니네? 아, 이렇게 단어집 하나. 아이씨. 워드마스터? 그래, 워드마스터 이렇게 세 권 있다고 쳐보자. 그럼 내가 이제 질문을 해볼게. 질문은. 자, 첫 번째 질문은 야, 몇 종류의 문제집이 있냐라고 물어봤어. 야, 그럼 몇 종류의 문제집이 있냐? 그럼 6종류의 문제집이 있는 거지. 다 다른 문제집이 들으니까 어쨌든. 됐어? 근데 질문을 좀 바꿔볼게. 몇 과목의 문제집이 있어?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 거야? 그걸 좀 띄어쓰기를 하자. 몇 과목의 문제집이 있어? 이렇게 물어봤어. 그러면 니네 대답 뭐라고 할 거야? 이거 6과목이라고 할 거니? 2과목이라고 할 거지. 그게 어떻게 한 거냐면은 이렇게 한 거야. 자, 지금 첫 번째 상황에서는 다 다른 거거든? 다 다른 건데 이 두 번째 상황에서는 이 세 개가 하나가 되지. 같은 거지 이게. 경우가. 이 세 개가 하나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세 개도 하나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모든 경우가 세 개마다 하나가 되는 거지. 그럴 때 이거를 3으로 나누는 거야. 경우의 수를 할 때. 내가 이제 다르다고 셌는데 세봤더니 매 몇 개마다마다 경우가 하나로 합쳐지면은 그냥 그거로 나눗셈을 하면은 내가 원하는 경우의 수가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경우의 수를 나눌 때인 거야. 여기까지는 알겠어? 그래서 일단은 기초적으로 경우의 수가 뭐고 경우의 수의 4칙 연산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설명을 한 거야. 그런 다음에 니네가 배우는 게 뭐냐면 이제 순열이랑 조합이라는 걸 배웠어. 그래서 그거를 한번 다시 리마인딩을 해봅시다. 순열이랑 조합 할게. 자, 순열이 뭐냐면 순열도 경우의 수거든. 어떤 경우의 수냐면 그냥 책에 이렇게 적혀 있을걸. 서로 다른 n개에서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택해 순서 있게 나열하는 경우의 수다. 이렇게 써 있고 우리가 이걸 기호로는 N, P, R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P가 퍼뮤테이션이라고 해서 그 약자의 이니셜을 따서 이렇게 쓴다고 이제 배운 적이 있을 거야. 그래서 NPR이라는 거는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택해서 순서까지 생각해서 포인트가 뭐다? 순서 있게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순열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특별한 경우를 그냥 순열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라고. 그러면은 이게 왜 이름을 이렇게 붙였을까라고 하면은 얘가 되게 특이하거든. 그래서 이름을 붙인 거야.
근데 너네가 이 순열이라는 거는 간단하게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곱의 법칙을 그냥 연속으로 시행하는 경우의 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순열에 대해서는. 그럼 곱의 법칙을 연속으로 시행한다? 그럼 어떤 게 떠올라? 뭔가 계산 구조가 동일한 느낌이 떠오르지. 이게 서로 다른 거를 순서 있게 나열하다 보면은 계산 구조가 동일해지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걸 곱의 법칙을 연속으로 시행해서 하는 거야. 한번 예를 들어 줄게. 잘 들어봐. 예를 들어서 나한테 4장의 숫자 카드가 있어. 이 4장의 숫자 카드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문제가 이거야. 세 자리 자연수가 몇 개야? 이렇게 물어봤어. 근데 4장의 숫자 카드를 엄밀하게 얘기하면 한 번씩 사용해서 라고 하자. 아, 왜 이렇게 좁아? 그러니까 요거 경우의 수 구하라고 했다고 쳐봐. 그러면 생각을 해봐라. 뭐 1, 2, 3 2, 3, 1 다른 거지. 그러니까 순서 바꾸면 다른 거지. 이런 게 이제 순열인 거라고. 그러면은 첫 번째 자리 100의 자리 뭐 10의 자리 1의 자리 있을 건데 일단은 10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있어. 4가지가 있잖아. 그럼 1이 올 수도 있고 2가 올 수도 있고 3이 올 수도 있고 4가 올 수도 있다. 근데 여기 만약에 1이 이렇게 왔어. 예를 들어. 그러면은 10의 자리에 뭐가 올 수가 있어? 2 또는 3 또는 4 오겠지. 근데 여기에 만약에 2가 왔어. 100의 자리에. 그러면 여기도 나머지 숫자 3개 오겠지. 여기도 나머지 숫자 이렇게 3개 오겠지. 여기도 나머지 숫자 3개 오겠지. 벌써 계산하는 방식이 동일하지. 그리고 나서 여기에 만약에 2가 왔어. 그럼 맨 끝에 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있어. 이렇게 2가지가 있지. 근데 얘도 2가지가 있지. 얘도 2가지가 있고 점점점 다 똑같을 것 같지. 그래서 이걸 곱의 법칙을 연속시행해서 푸는 거야. 알겠니? 그러면 첫 번째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가 몇 가지야? 4가지지. 그런 다음에 두 번째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3가지고 그 다음에 마지막 경우의 수는 2가지고 이걸로 최대한 많은 경우를 만들면 되면은 곱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걸 다 곱하면 얼마가 되니? 24가 되지. 이렇게 되는 거라고. 오케이? 그래서 이걸 기호로 쓰면 이렇게 쓰는 거라고. 서로 다른 4개에서 순서를 생각해서 3개를 나열하는 경우 4p3. 그럼 4p3은 어떻게 계산하냐? 그냥 숫자를 앞에 있는 것부터 줄여서 3번 쓰면 되는 거야. 4 곱하기 3 곱하기 2 이렇게. 됐어? 한 번만 더 해봐. 자, 예를 들어 7p2가 있어. 그럼 7p2는 어떻게 하라는 거야? 7개에서 2개 나열하자는 거잖아. 그러니까 뭐라고 계산하면 돼? 7 곱하기 6 이렇게. 만약에 5p5가 있어. 5p5라는 거는 서로 다른 5개 순서 생각해서 5개 나열. 그럼 이거는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 되는 거고 얘는 5 팩토리얼 이렇게 되는 거야. 기억나지? 5팩이라는 게 뭐야? 저기 써있는 숫자부터 1까지 줄여서 쫙 다 곱하는 거야. 됐을까? 자, 그래서 근데 순열은 일단 기호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거든. 기호를 이렇게 써가면서 풀지 않고 대부분 다 그냥 이런 느낌으로 푼단 말이야. 근데 순열에서 기억해야 될 거 기호 성질 하나가 있어. 그게 뭐냐면 이런 거야.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좀 봐봐. 아우 목 아파라. 예를 들어 7 p 3이라는 게 있다고 쳐봐. 그럼 너네가 7p3 어떻게 계산해? 7 곱하기 6 곱하기 5 이렇게 계산하지. 근데 내가 이거를 좀 팩토리얼을 살려볼게. 어떻게 살릴 거냐면 여기다가 이거 이렇게 해주고 여기도 이렇게 해줄게. 됐니? 그럼 이렇게 써주면은 어떻게 되냐면 자, 밑에 거는 몇 팩이야? 4팩이야. 위에 거는 7팩이야. 그래서 4팩분의 7팩이 됩니다. 이렇게 팩토리얼로 계산할 수도 있다고. 그래서 이거를 정리를 하면 n p r이라는 거를 어떻게도 계산할 수 있냐면 n-r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는 거 이 정도만 좀 기억을 해주면 돼요. 팩으로 계산했을 때는 n-r팩분의 n팩으로 우리가 npr을 계산할 수 있다. 괜찮니? 여기까지? 넘어가도 될까? 자, 그 다음에 조합을 가볼게. 내가 좀 굵직굵직한 것만 일단 정리하고 있는 거니까 책을 꼭 한번 읽어야 돼. 오랜만에 하는 거라서 내가 짜잘짜잘한 건 넘어가고 있는 중이다. 자, 그 다음에 조합. 자, 조합이라는 것도 여전히 경우의 수야. 얘가 어떤 경우의 수냐면은 서로 다른 n개에서 그냥 r개를 순서는 필요 없어. 그냥 뽑는 경우의 수야. 그러니까 뭘 보겠다는 거냐면은 아니 그냥 구성만 보겠다는 거야. 구성만. 조합이라는 거는. 그래서 이걸 기호로는 어떻게 쓸 거냐? 기호로는 n, c, r이라고 씁니다. 그래서 얘는 기호도 굉장히 중요해. 알겠니? 그래서 한번 실제로 한번 해볼게. 잘 들어봐봐. 그러니까 이거 예를 들어서 뭐 4명의 친구가 있다고 쳐봐. A, B, C, D 4명의 학생이 있는데 이 4명의 학생을 대표 2명을 뽑을 거야. 4명의 학생에서. 그러면은 우선은 대표 2명을 뽑을 건데 너네 생각해봐. 대표를 A, B 뽑는 거랑 B, A 뽑는 거랑 차이가 있어 없어? 대표 2명을 뽑을 거야. 반대표 2명을. 차이가 전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순서는 일단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지. 근데 A, B가 대표하는 거랑 A, C가 대표하는 건 다른 거지. 근데 이런 경우를 이제 어떻게 셀 거냐면은 일단은 순서를 바꿨을 때도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고 세는 거야 우선은. 그러면 다 써볼게 내가. 그럼 A, B 대표인 경우 A, C가 대표, A, D가 대표, 그 다음에는 B, C가 대표, B, D가 대표, C, D가 대표. 자, 순서 바꿔. B, A가 대표, 그 다음에 C, A가 대표, D, A 대표. 이렇게 다 써볼게요. 순서 바꾼 것도. 됐지? 다 썼어. 그러니까 그냥 순서까지 생각하는 거야 지금. 그러면은 당연히 12가지 나오겠지. 4 곱하기 3이니까. 근데 대표를 2명을 뽑는다는 입장에서는 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 2개는 같은 경우야. 순서를 무시해버리면 얘도 같은 경우고 얘도 같은 경우야. 그 다음에 얘도 같은 경우야. 얘도 같은 경우야. 얘도 같은 경우야. 매 몇 개마다 같은 경우야. 매 2개마다 같은 경우야. 이때 나눗셈을 하잖아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서로 다른 4명에서 2명을 뽑는 경우의 수는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하는 거냐면 일단은 순서까지 생각해서 모든 경우를 다 구해놓고 나서 이 2개의 자리의 애들끼리 순서를 바꾸는 게 의미가 없단 말이야 조합에서는. 그래서 그걸로 나눠주는 거야 이렇게 순서 바꾼 거를. 그래서 너는 계산하면은 6가지가 나온다. 이게 NCR을 계산하는 방법이야. 예를 들어서 7C3을 계산하래. 그럼 서로 다른 7명에서 3개를 선택하겠다는 것은 일단은 걔네들을 먼저 다 다르다고 생각해서 나열을 해놓고 나서 이 3개끼리 순서를 바꾸는 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거 순서 바꾸는 경우를 이렇게 해서 지워주는 거야. 그러면 얘는 35다. 이런 식의 계산이 된다. 됐니? 그래서 이걸 최종 정리를 하면 자, N CR이라는 거는 MPR을 먼저 계산하자는 거죠. 그런 다음에 R팩으로 나눠주면 된다. 근데 우리가 이제 앞에서 봤잖아. MPR에서 내가 하나만 기억하자고 했잖아. 뭐? 얘 n-r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 이렇게 쓸 수 있다고 했잖아. 그걸 저기다 대입해서 식을 정리를 해보면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이거를 r 팩토리얼 n-r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로 쓸 수 있고 요것도 이제 좀 중요합니다. 고3 때는. 자, 우리가 NCR을 이렇게 팩분의 팩으로 계산을 할 때
다시 팩분의 팩이 있을 때라고 얘기할게. 계산해야 될 식이 뭐다? 팩분의 팩이 있을 때 여기 앞에 써 있는 숫자랑 얘랑 더했을 때 여기가 잘 나오면 그걸 우리가 이렇게 NCR로 계산할 수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합시다. 팩분의 팩이 있을 때 얘하고 얘를 합한 값이 여기에 있으면 우리는 이걸 NCR로 계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조합이라는 거는 기호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호를 써가면서 풀거든. 순열하고는 다르게 다 알고 있어야 돼.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NCR을 어떻게 계산할 수도 있냐면은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어. NCR을 NC n-R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거 알고 있니? 이거 들어본 적 있지 않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자, 예를 들어 볼게. 자, A, B, C, D가 있어. 이렇게 4명이 있다고 쳐봐. 근데 내가 뭐 하고 싶냐면 이 4명 중에서 예를 들어 3명을 뽑고 싶은 거야. 그럼 실제로 뽑아볼게. 3명을. 그럼 A, B, C 뽑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A, B, D를 뽑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A, C, D를 뽑을 수도 있고 아니면 B, C, D를 뽑을 수도 있어. 몇 가지 경우 있어. 4가지 경우 있지.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잘 들어봐. 4명 중에 3명을 뽑는다는 거는 반대로 얘기를 하면 4명 중에 뽑히지 않는 1명을 고르는 경우랑 어차피 똑같아. 자, 무슨 얘기냐면은 자, 4명 중에 3명을 이렇게 뽑은 경우가 그냥 4명 중에 얘를 뽑히지 않는 애가 얘라고 지정한 경우랑 똑같은 거야. 이게 얘인 거야. 그지? 그러니까 D가 뽑히지 않는 경우가 이 경우인 거지. 그 다음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C가 뽑히지 않는 경우가 이거고 그 다음에 B가 뽑히지 않았던 경우가 얘가 되는 거고 A가 뽑히지 않았던 경우가 얘가 되는 거야. 그래서 4명 중에 3명을 뽑는다는 것은 어떤 얘기랑 동의어다? 4명 중에 그 선택받지 못하는 1명을 고르는 경우랑 똑같은 거다. 그래서 이런 계산이 가능하고 4C1은 4니까 우리가 이게 성립함을 알 수 있다. 됐니? 여기에 이제 하나 더 추가해서 자, 우리가 NCR을 N-1C R-1 더하기 N-1C R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는데 이걸 우리가 파스칼의 삼각형이라고 하거든. 근데 이거는 나중에 뒤에 가면은 이항정리라는 단원에서 엄청나게 자세하게 배울 거기 때문에 그냥 얘가 이렇게 성립한다 라는 것만 그냥 기억만 좀 해놔. 그래서 이 조합 관련해서는 너네가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게 NCR이 이렇게 계산되는 거 기억하고 이것도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고 이것도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고 이것도 당연히 다 알고 있어야 돼.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기억하면 되냐면 자, 얘네들이 똑같은데 요게 똑같잖아. 지금 보면은 요게 딱 한 개 차이 날 겁니다. 잘 안 보이나? 이렇게 똑같은데 요게 한 개 차이가 나면은 요걸 요렇게 좀 쓸 수 있다는 거를 포인트 잡아서 기억하고 있으면 돼. 알겠어? 그럼 일단 문제 풀어보고 좀 더 얘기해 볼게. 뭐 얼추 다 정리했어요. 자, 그러면은 일단은 특강의 1번 문제부터 해보면 나온 눈의 수의 합이 5가 되거나 자, 어떤 시행을 했느냐? 주사위 2개를 동시에 던졌어. 나온 눈의 수의 합이 5 또는 10이 되는 경우 구하래. 그럼 이거 2개의 사건이 또 연결된 거니까 합이 5 되는 것부터 써볼게. 그냥 요 사건을 그냥 A라고 생각하고 이 사건을 그냥 B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럼 합이 5 되는 경우는 1하고 4 그 다음에 주사위에서는 순서 바꾸면 다른 거예요. 그 다음에 2하고 3 3하고 2 뭐 더 있냐? 합 5 되는 경우가 없지. 그 다음에 합이 10 되는 경우 4하고 6 6하고 4 그 다음에 5하고 5 그러면 앞에 거 4가지 뒤에 거 3가지 덧셈하라고 했으니까 얘는 경우에서 7가지다. 이렇게 하면 끝나고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4의 배수가 돼야 된대. 요게 1번 문제고 2번 문제 해보자. 그럼 다 더했을 때 합이 4인 경우도 있고 또는 합이 8인 경우도 있고 또는 합이 12인 경우가 있겠지. 그럼 합이 4가 되는 경우는 1, 3, 3, 1, 2하고 2 합이 8이 되는 경우는 2, 6, 6, 2 3, 5, 5, 3 4, 4
얘는 3가지, 얘는 5가지. 합이 12가 되는 경우는 6하고 6밖에 없잖아요. 한 가지. 이거 다 더하면 돼. 왜냐면 다 또는이니까. 다 더하면 얼마가 되는 거야? 총 9가지 경우가 되겠지. 그래서 얘는 9가지. 넘어가도 돼? 그 다음. 자, 144의 양의 약수를 구하래. 그럼 이것부터 한번 해보자. 너네 예를 들어서 12의 양의 약수 구하라고 했다고 쳐봐. 12의 양의 약수. 그럼 이렇게 배우지 않았어? 중학교 때? 12는 2의 제곱 곱하기 3이야. 그럼 약수라는 거는 쟤를 나누어 떨어뜨려 줄 수 있는 수잖아? 그러면은 12의 약수 중에서 5나 막 7 같은 게 있을 리가 없지. 결국에는 소인수 분해했을 때 여기 있는 소인수들 갖고서 만들 수 있는 조합으로 우리가 약수를 만드는 거거든? 그걸 내가 한번 표로 그려볼게. 자, 약수가 어떻게 만들어질 수가 있냐면 그냥 옵션이 이렇게 있는 거야. 자, 2는 맥스 약수를 만들 때 2번까지 쓸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약수를 만들 때 2를 아예 안 쓸 수도 있고 한 번만 쓸 수도 있고 2번만 쓸 수도 있어. 자, 3도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한 번만 사용할 수도 있단 말이야. 됐니? 그래서 2를 아예 안 쓰고 3을 아예 안 써서 만든 게 그 경우가 그냥 1인 거야. 2의 빵제곱 곱하기 3의 빵제곱이 1이잖아. 그지? 그래서 그냥 이렇게 쓸게요. 근데 어떤 경우도 있어. 2 한 번 사용한 경우도 있지. 아니 3을 한 번 사용한 경우, 그 다음에 여기는 2가 한 번, 3을 빵번, 2가 한 번, 3을 한 번, 그 다음에 2가 두 번, 3을 0번, 2가 두 번, 3을 한 번. 이 경우에서 총 6개의 약수가 나오는 거야. 얘가 그냥 1이야. 요거 계산하면 1. 얘는 그냥 2. 얘는 그냥 4. 이렇게. 여기까지 괜찮니? 응? 그래서 이게 왜 고배 법칙이 들어있냐라고 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거든. 내가 약수를 만들 때 그냥 옵션을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야. 2를 사용하지 않거나 2를 한 번만 사용하거나 2를 두 번만 사용하거나, 그럼 2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3을 안 쓸 수도 있고 3을 한 번 쓸 수도 있고 3을 안 쓸 수도 있고 3을 한 번 쓸 수도 있고 3을 안 쓸 수도 있고 3을 한 번 쓸 수도 있고. 이 계산 구조가 동일해지잖아. 그래서 곱셈으로 하는 거라고 이게. 그래서 약수의 개수를 세는 거는 고배 법칙을 쓸 수 있는 상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럼 어떤 식으로 풀면 되냐면 그냥 옵션을 체크하면 돼요. 자, 얘를 보면은 얘 갖고 할 수 있는 옵션은 총 3가지가 있어요. 2를 안 쓰거나 한 번 쓰거나 두 번 쓰거나. 그 다음에 3 가지고 할 수 있는 옵션은 일단 얘가 1이기 때문에 총 옵션이 2가지가 있어. 이 2개를 곱하면 돼. 그래서 너의 약수의 개수는 6개가 된다. 이게 일단은 기본 원리인 거야. 여기까지 됐니? 근데 이제 가끔 가다가 이거를 물어볼 때가 있어서 한번 정리는 해주고 갈게. 12의 약수의 총합을 물어볼 때가 있거든. 그럼 저 파란색 다 더하라는 거지. 자, 파란색을 다 더하는데, 자, 위엔 라인을 3의 빵제곱으로 묶어서 더한다고 쳐봐. 그럼 이거 이렇게 쓸 수 있고, 밑에 있는 애는 3의 1제곱으로 묶어서 더한다고 쳐봐. 그러면은 얘가 이제 공통인수가 또 있단 말이야. 결국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지. 그래서 약수의 총합이라는 거는 이거는 등비수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등비수열의 합이야.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해주면, 자, 만약에 어떤 자연수 n이 있는데 이 자연수를 소인수 분해를 했더니 만약에 알파의 n제곱 곱하기 알파의 m, 베타의 n 이렇게 됐다고 쳐봐. 당연히 알파랑 베타는 소수입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양의 약수의 총합을 구하라고 하면 그걸 내가 S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S는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알파의 빵제곱부터 시작해서 알파를 이렇게 하나씩 계속 곱해. 언제까지? 저기 써있는 숫자까지 이렇게. 베타도 똑같아.
베타 빵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하나씩 곱해. 언제까지? 저기 써있는 숫자까지.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된다. 결국 이게 등비수열의 합이다. 그럼 등비수열의 합공식 한번 정리해 줄게. 등비수열의 1항부터 n항까지 합공식은 r-1분의 a의 r의 n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기억을 해두고, 그리고 만약에 그러면은 여기 하나 더 붙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 이렇게 막 더 붙어. mn l이라고 해봐. 그럼 그냥 여기 뒤에다 똑같이 또 하면 돼요. 알겠니? 그래서 양의 약수의 총합을 구하라고 했을 때는 그냥 등비수열의 합으로 구하시면 된다. 해볼게 이제. 자, 144의 양의 약수의 개수를 구하래. 그럼 144는 12의 제곱이야. 그럼 10이라는 거는 2의 제곱에다 3을 곱한 거를 제곱을 한 거야. 그럼 얘는 2의 4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야. 자, 약수 구할 거야. 이걸로 내가 할 수 있는 옵션은 5가지야. 그 다음에 얘로 할 수 있는 옵션은 3가지야. 이거 2개 곱하면 돼. 그래서 양의 약수의 개수는 15개가 되는 거야. 됐니? 자, 그 다음에 자, 전개할 때 생기는 항의 개수, 이것도 그냥 곱셈으로 하면 돼요. 왜냐면 우리가 전개를 할 때 얘를 선택하고 얘를 선택하고 얘를 선택해서 전개하면 ALX가 나오는 거잖아. 어쨌든 각 괄호마다 나는 하나씩 무조건 선택을 해야 되거든.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 자, 내가 실제로 얘를 전개할 때 제일 첫 번째 괄호에서 A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고 B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지. 근데 A를 선택했을 때 두 번째 괄호에서 L, M, N 가능하지. 여전히 L, M, N 가능하지. 계산 구조가 동일해지지. 그럼 A하고 L을 선택한 상황에서 여기서도 X, Y, G, X, Y, G, X, Y, G 이렇게 가지. 그래서 계산 구조가 동일하니까 그냥 곱셈으로 처리하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가로에서 선택할 수 있는 옵션 2가지. 얘는 3가지, 얘도 3가지. 이거 다 곱하면 되는 거지. 그러면은 18가지가 된다. 넘어가도 될까? 자, 그 다음 뒤로 넘어가. 자, 축구 승부차기에서 5명의 순서를 정하래요. 그냥 5명 줄 세우는 거나 똑같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냥 5팩은 몇 가지? 120가지. 기억해 두시고. 자, 회원이 10명인 어느 동아리에서 대표 1명과 총무 1명을 뽑으래. 자, A가 대표, B가 총무해. B가 대표하고 A가 총무해. 분명히 다른 거지? 이거 경우 생각해서, 순서 생각해서 나열하는 경우야. 그러니까 얘는 10 곱하기 9 이렇게 하면 되겠지. 90가지. 자, 4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을 할 건데 A하고 C는 이웃하게 하래. 이런 거 우리가 보통 어떻게 해? A하고 C가 이웃하래. 그러면은 A하고 C를 하나로 취급합시다. 그냥 한 명 한 묶음으로 생각을 하고 마치 3명처럼 있다고 나열을 한 후에 이 A, C가 순서 바꾸는 것까지 이렇게 곱했던 거 기억날 거야. 그래서 얘는 12가지. 넘어가 되지. 자, 그 다음 남학생 5명과 여학생 4명으로 구성된 모임에서 4명의 대표를 뽑을 거야. 근데 남학생은 2명, 여학생도 2명을 뽑으래. 지금 남학생 2명 뽑고 여학생 2명 뽑으래. 그럼 남학생 2명 뽑는 경우의 수는 5C라고 쓰면 돼. 여학생 2명 뽑는 경우는 4C라고 쓰면 돼. 근데 남학생도 뽑고 여학생도 뽑아야 되는 거니까 두 사건이 계속 연이어서 맞물려서 경우가 만들어지는 거야. 그런 느낌이 나면 그냥 곱셈으로 하시면 돼. 그래서 경우의 수는 5C 곱하기 4C야. 그럼 이거 아까 계산하는 건 알려줬으니까 얘는 10 곱하기 6이 되니까 얘는 60가지가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A, B를 포함한 8명 중에서 A와 B를 포함해서 5명 뽑으래. 그러면은 지금 A하고 B를 내가 뽑아놨기 때문에 이제 자리는 3개밖에 안 남은 거야. 그리고 사람은 6명이 남아있는 거야. 현재 상황이 뽑아서 일렬로 세우기까지 할 건데 그 세우는 방식도 A, B는 이웃하게 세우래. 자, 그러면은 좀 조건이 많지만 하나씩 해보자. 일단은 5명을 뽑아야 되니까 뽑자. 그럼 A, B는 뽑아놨으니까 나는 6명 중에 3명을 마저 더 뽑으면 돼. 그 더 뽑아서 만약에 C, D를 뽑았다고 쳐봐. 근데 일렬로 세우기까지 줄을 세워야 되는데 A, B 두 사람은 이웃해야 되는데 그럼 이거 하나로 봐. 그럼 몇 명 있는 거야? 4명 있는 거야. 그럼 4명을 일단 줄 세워. 그런 다음에 쟤네들끼리 순서 바꾸는 것까지 계산해. 이거 계산해주면 답인 거야. 넘어가 되지?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는 1학년 내용 복습한 거야. 그래서 오늘은 처음으로 들어가는데 원순열에 대한 걸 한번 해볼 거야. 바로 그냥 이어서 할게요. 원순열. 첫날이라 조금 길어요. 그냥 들어. 야, 원순열 잘 들어야 돼. 알겠지? 이거 막상 문제 어렵게 내면 애들이 많이 헷갈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원순열이야.
그래서 천천히 설명을 할 테니까 잘 들어봐. 한 20분이면 끝날 것 같아. 알겠지? 자, 원수연이 뭐냐면 서로 다른 n개를 원형으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있거든요. 이거를 그냥 사람들이 원수열이라고 해. 근데 여기서 되게 특이한 게 하나 있거든. 뭐냐면 회전하여 원형으로 나열하다 보니까 일치하는 것은 같은 경우로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생기는 이제 스토리들이 있거든. 그걸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일단 간단한 예제를 하나 들어볼게. 자, 3명의 친구가 밥을 먹으러 갔거든. 근데 밥을 먹으러 갔는데 식당에 동그란 테이블이 하나 있는 거야. 그래서 지금 상황을 잘 봐야 돼요. 지금 설명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야, 사실은. 원순열 개념 지금 설명해주고 있는 거거든. 식당에 갔어. 식당에 갔더니 막 동그란 테이블이 막 이렇게 있는 거예요. 아이고야. 아, 잘못했어. 자, 이렇게 동그란 테이블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자도 그냥 동그란 의자가 있는데 다 똑같이 생긴 의자야. 다 똑같이 생긴 의자가 정확하게 의자는 한 개만 그렇게 있고 정확하게 그냥 120도 간격으로 이렇게 잘 배치가 되어 있다고 쳐봅시다. 예를 들면 됐지? 대충 이런 느낌. 근데 거기서 이제 3명의 친구가 밥 먹을 거야. 이제 앉을 거야. 그럼 조금 좀 3명의 친구를 지금 원형으로 나열하겠다는 거지. 이게 그 경우를 다 적어볼게 내가. 나올 수 있는 거 그냥 생각나는 대로 다 적어볼게요. A 앉아, B 앉아, C 앉아. 아니면은 이번엔 여기에 C가 앉아. 나 여기 A 앉고 너 여기 B 앉아라 이번에. 그 다음에 이번에 여기가 B가 앉아. 여기 C 앉고 A 앉아. 뭐 이렇게 앉는 경우도 있고. 너 여기 A 앉아. 너 여기 C 앉고 B 앉아. 이렇게. 근데 여긴 너 B 앉아. A 앉고 C 앉아. 그 다음에 여기 C 앉아. B 앉고 A 앉아. 어차피 서로 다른 3명, 서로 다른 자리에 배열하면 6가지 나오잖아, 3팩으로. 그래서 어쨌든 6가지 나오는 것 같아. 근데 여기 분명 위에 뭐라고 써있어? 회전해서 일치하면 같은 걸로 본다고 했지 지금. 그러면 너네가 이거 이렇게 한 칸 회전시켜봐. 그냥 한 칸 돌려봐. 그럼 이거 한 칸 이렇게 돌려보자고. 이렇게 회전시켜보자고. 이런 느낌으로. 그럼 얘 나와 안 나와? 나오죠 지금? 안 나와? 아, 나오잖아. 같은 경우야 여기서는. 아이 그렇잖아. 또 이것도 한번 이렇게 회전시켜봐. 얘 일로 보내고 이렇게 한 바퀴 굴려봐. 이렇게 얘 이쪽으로 보내. 얘도 이쪽으로 보내. 그럼 또 얘 나와 안 나와? 나오잖아. 다 같은 경우야 쟤네는. 근데 이거 봐봐. 이거 위아래 봐봐. 위아래. 얘네 둘이 봐봐. 이거 둘이. 야, 내가 이거를 이제 이 친구를 회전시켰을 때 뒤집는 건 안 돼. 그냥 회전만 시키는 거야. 얘 나올 수 있어 없어? 안 나오죠. 근데 또 뭐는 되냐면은 이거 이렇게 회전시키잖아. 한 바퀴 돌려버리잖아. 그럼 또 오른쪽에 있는 애 나오지. 그 다음에 이것도 돌려버리면은 이렇게 돌려버리면 또 오른쪽에 있는 애 나오지. 그러니까 밑에 있는 3개는 걔네들끼리도 다 같은 거야. 그래서 실제로 앉혀보니까 경우가 몇 개밖에 없어? 2개밖에 없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세겠다는 거냐면 그냥 이렇게 세겠다는 거야. 서로 다른 세 명을 원형으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일단은 그러니까 뭐 때문에 짜증나는 거다? 돌렸을 때 일치하는 것 때문에 좀 짜증이 나는 거잖아. 그럼 그걸 어떤 방식으로 셀 거냐면은 다 다르다고 생각하고 일단 세는 거야. 내가 하는 말이 지금 중요한 거야. 일단 어떻게 세라고? 다 다른 걸로 취급해서 일단 나열을 하라고. 그러면은 그게 몇 팩이야? 3팩이죠. 이렇게 3팩을 먼저 하라고. 근데 똑같은 자리가 몇 개가 있어? 3개가 있지. 그럼 똑같은 자리가 3개가 있으니까 내가 3번을 돌렸을 때 경우가 다 겹쳐질 수밖에 없는 거야. 똑같은 자리가 3개 있으니까 3번 돌릴 수 있잖아. 맞아, 아니야? 그래서 매 3개마다 케이스가 겹쳐지지. 그래서 그 똑같은 자릿수를 이렇게 나눗셈을 해주는 거야. 그럼 3팩에서 한 3분의 3팩이니까 이거는 2팩이 되는 거야. 이렇게. 이게 원순열을 셀 수 있는 첫 번째 방식이야. 첫 번째 아이디어. 다 다르다고 생각해서 나열을 해버리고 똑같은 자리가 3개가 있으니까 3번을 돌릴 수 있다는 얘기니까 걔네들이 경우가 하나로 겹치니까 그걸로 나눠준다. 그래서 책에는 이렇게 적혀 있을 거야. 서로 다른 n개를 원형으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하면은 n팩을 해주고 그거를 자릿수만큼 나눠준다. 즉 n-1팩으로 계산할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방식이야. 알겠니? 이 방식 이해되니? 근데 또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방식도 있어. 그럼 이제 내가 두 번째 아이디어를 소개시켜 줄게. 자, 두 번째 아이디어는 뭐냐면 잘 봐봐. 실제로 문제풀이에서 많이 쓰는 아이디어이기도 하다 이거 지금. 나 왜 자꾸 지우지? 너나 지워. 너 일로 가. 너 일로 가. 너 일로 가. 자, 두 번째 방식 얘기해 줄게. 자, 똑같아 상황은. 자, A, B, C 세 친구를 안 칠 겁니다. 자, 근데 이게 자꾸 왜 짜증이 나냐면은 뭔가 자리가 돌렸을 때 같아지니까 짜증이 나거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미리 한 명을 안 칠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거냐면은 미리 한 명을 안 치는 거를 내가 이렇게 표현을 할게. 선배열이라고 표현할게. 선 배열을 한 다음에 그 선배열한 걸 바탕으로 후배열을 해서 원순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어.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냥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를 먼저 안 쳐. 그냥 A를 먼저 안 칠게. 앉혀보자 한번. 그럼 A가 여기 앉을 수도 있고 A가 여기 앉을 수도 있고 A가 여기 앉을 수도 있어. 이게 선배열하는 방법수야. 알겠니? 선배열하는 방법수. 그냥 선배열 방법수라고 할까? 뒤에는 그냥 후배열만 써도 이해가 잘 될 거야. 첫 번째가 좀 중요해. 선배열하는 방법수에 후배열 방법수를 곱해주면 된다. 그럼 너네가 생각해봐. 내가 A를 먼저 나열한다고 했잖아. 원형에다가 저 세 개가 같은 거야 다른 거야? 생각해봐. 생각해봐 니네가. 이거 같은 거야 다른 거야? 같은 거야 다른 거야? 그럼 원형 이거 지금 원형으로 나열하는 거지 우리가. 그럼 같은 거야 다른 거야는 뭘 생각하면 되는 거야? 이걸 생각하면 되는 거야 니네가. 회전에서 일치하는 거는 같은 경우로 본단 말이야. 원순열에서는 항상. 자, 내가 지금 A를 미리 앉혀놨다고 먼저. 그러면 얘 이렇게 한 바퀴 회전시키면 일로 가네. 얘 또 이렇게 굴리면 또 일로 가네. A를 먼저 선배열하는 방법수는 하나밖에 없는 거야. 우리는 A만 놓고 판단하면 되는 거야 얘들아. 알겠어? 다 회전하면 일치하잖아 지금. 여기다 앉히든 여기다 앉히든 여기다 앉히든 어쨌든 다 똑같은 경우라고 지금. A만 앉혀놓고 봤을 때는. 됐지? 그래서 선배열하는 방법수는 현재 하나야. 파란색으로 할까? 자, 그 다음에 그럼 첫 번째 경우 봐봐. 그럼 이렇게 선배열을 해버리면은 의자가 2개 남았거든?
의자가 이렇게 두 개 남았는데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 이게 다른 의자가 되는 거야. A의 오른팔에 있는 의자, A의 왼팔에 있는 의자. 그러니까 자리가 달라진 거야. 그게 무슨 얘기냐면 A가 여기 앉아 있는 상태에서 여기 B하고 C 앉는 거랑 C하고 B 앉는 게 다르다고. 맞지? 그러니까 내가 뭘 하면 되는 거냐면 어차피 이제 2명 남았어. 이 2명을 서로 다른 자리에다가 배열만 해주면 돼.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되는 거냐면 후배열 상황은 순열의 상황이 되는 거야 무조건. 그럼 저거 두 개를 지금 해주면은 2팩이겠지. 그래서 얘가 2팩토리얼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얘도 경우의 수가 두 가지니까 어차피 위에서 세는 방식과 밑에서 세는 방식이 똑같다고. 알겠니? 우리가 두 가지 방식을 다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1번처럼 세는 방식이 일단 교과서에서 가장 먼저 설명하는 방식이니까 교과서 방식이라고 하면 2번처럼 선배열을 해서 선배열을 하는 순간 자리들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순열의 상황으로 이끌어 줄 수 있는 이런 방식도 있다는 거를 알고 있어야 돼. 실제로 응용 문제 풀 때는 2번 같은 방법으로 많이 풀기도 합니다. 둘 다 할 줄 알아야 된다. 여기까지 됐을까? 자, 그럼 문제를 좀 풀어볼게. 자, 첫 번째 문제 한번 해볼게. 여자가 3명이 있대. 근데 내 여자가 3명을 그냥 내가 이렇게 한번 줘볼게요. 그 다음에 남자가 5명이 있대. 남자 5명은 일단 이렇게 도입을 좀 해볼게. 설명을 할 때. 자, 1번 문제부터 가봅시다. 자, 1번에 뭐라고 써있냐면은 여학생끼리는 이웃해서 앉으래. 지금 8명의 학생을 앉혀야 되거든? 근데 여학생은 이웃해서 앉히래. 그러면은 이런 건 똑같아. 이웃해서 앉히래. 그냥 이거 하나로 보란 얘기예요. 그럼 몇 명이야? 6명이지. 그냥 6명을 그냥 원형으로 앉혀라. n-1팩이잖아. 그러니까 일단은 5팩을 하시고 이웃한 것들끼리 순서를 바꿀 수 있으니까 거기에 3팩을 추가한다. 계산은 니네가 해줘. 이것만 써놓을 테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여학생끼리는 이웃하지 말래. 자, 이거 진짜 잘 들어. 이거 자꾸 내가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 딱 이상하게 푸는 애들이 많더라고. 이웃하지 말라고 했을 때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웃하지 말라고 하지. 그러면은 전체 경우에서 이웃하는 경우를 빼는 게 아니야. 근데 애들이 자꾸 그렇게 푼단 말이야. 그렇게 풀어도 맞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를 니네가 지금은 구분을 잘 못하잖아. 그러니까 애들이 뭔가 이웃하지 말라고 하잖아. 그러면 전체 경우를 구한 다음에 이웃하는 경우를 빼버린단 말이야. 근데 그거는 어떤 상황이 되면 맞을 수도 있어. 그 풀이가. 하지만 틀릴 수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어떤 식으로 푸는 게 맞냐면 이웃해도 되는 거를 먼저 나열을 해. 근데 그 상황까지 자세하게 설명해주면 좀 풀이가 너무 강의가 길어지니까 그건 나중에 나오면 한번 설명해줄게. 근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풀란 말이야. 이웃해도 되는 것을 먼저 나열한 후에 사이사이에 끼워 넣기라고 기억하시면 돼. 아유, 팔 아파라. 알겠지? 일단 이웃하지 말래 특정한 거지. 그러면은 이웃해도 되는 거 먼저 배열해. 그런 다음에 사이사이에 끼워 넣으시면 돼. 한번 해볼게요. 뭔 말인지. 자, 여학생은 이웃하면 안 돼. 근데 남학생은 이웃해도 되잖아. 그럼 남학생을 먼저 원형으로 배열해. 그게 4팩이야. 그러면은 배열했다고 쳐보자. 원형으로. 그럼 남자애들이 이렇게 있는 거야. 자, 원형으로 배열했으니까 이렇게 5명이 앉아있는 상태라고. 됐지? 그런 다음에 만약에 이 상태에서 여자애들을 이렇게 집어넣는 거는 되니 안 되니? 안 되겠지. 그러니까 여자애들이 어쨌든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이런 데라고 생각하시면 돼. 이런 데나 이런 데나 이런 데나 이런 데나 이런 데. 근데 포인트는 이 자리는 이제 다 다른 자리인 거야. 왜냐면 이 의자 옆에는 B1이라는 남자애랑 B2가 앉아있는 거잖아. 맞아? 얘 의자는 B1이랑 B5 사이에 있는 의자인 거잖아. 다 다른 자리라고 이제. 그러니까 그냥 순열 느낌으로 풀어주면 되는 거야 마지막은.
그럼 순열 느낌으로 풀 거니까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이 여자의 여기 5개 중에 하나 싹 들어가면 되는 거지. 경우가 몇 가지 있어? 5가지 있는 거지. 그럼 그 다음 여자애는 4가지겠지. 그럼 그 다음 여자애는 3가지겠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너는 4에다가 5 곱하기 4 곱하기 3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되는 거야. 알겠니?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가볼게.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정오각형의 모양의 탁자에 10명이 둘러앉는 경우를 한번 구해보래. 자, 이거를 내가 풀이를 두 가지를 보여줄 테니까 둘 다 할 수 있어야 된다. 알겠어? 둘 다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첫 번째 풀이부터 해볼게. 첫 번째 풀이는 약간 교과서 방식으로 한번 해볼게. 자, 원순열 할 때 아까 어떻게 했어 내가? 그냥 서로 다 다르다고 생각하고 나열을 해버렸지. 그런 다음에 같은 자리가 있으면은 그 개수만큼 나눠버렸지. 어차피 경우가 겹치니까. 첫 번째는 이 방식이야. 한번 해보자. 자, 여기 좀 봐봐. 한번 스스로 체크를 해보는 거야. 자, 여기 있는 의자 보이지? 이거 한 바퀴 이렇게 회전시키면 이 의자랑 겹치게 할 수 있어 없어? 겹치게 할 수 있지. 그 다음에 또 회전시키면 이 의자랑도 겹칠 거고 이 의자랑도 겹칠 거고 이 의자랑도 겹치겠지. 자, 이거를 그냥 이렇게 한 칸씩 한 칸씩 회전시켜보라고. 이렇게 한 칸 회전시켜보고 한 칸 회전시켜보고 해보라고. 그럼 저기는 다 자리가 겹치는 자리 아니야? 이거 이해되니? 그 다음에 두 번째, 얘하고 얘네들이 회전했을 때 겹치는 의자지. 됐어? 여기까지 이해가 됩니까? 똑같은 의자가 몇 개 있는 거냐면 그냥 5개 있다고 생각하면 돼. 아니, 빨간색 의자 똑같은 자리 5자리 있잖아. 같은 자리 5개 있고 파란색도 같은 자리 5개 있잖아. 여기까지 돼? 그러면은 이거를 이렇게 하는 거야. 일단 10획을 해. 10획 다 다르다고 생각하고 나열을 하라고. 근데 같은 자리가 분명히 몇 개가 있어? 5개가 있지. 그럼 5번은 회전하면 같은 경우가 되는 거거든. 그래서 그걸 5로 나누는 거야. 그럼 10획이라는 거는 10 곱하기 9획이야. 그래서 이걸 5로 나눠줘. 그래서 얘는 2 곱하기 9획이 된다. 이게 첫 번째 풀이. 다 다르다고 생각해서 나열한 다음에 같은 자리 체크해서 그 같은 자리로 회전하면 똑같아지니까 그걸로 나눗셈을 해준 거야. 첫 번째는. 자, 두 번째 가볼게. 자, 두 번째 봐보자. 두 번째도 잘 봐야 돼요. 어차피 요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나머지 문제들도 잘 맞춰서 풀 수 있다. 자, 두 번째 방식은 선배열 곱하기 후배열 방식이야. 먼저 한 명을 그냥 안 칠 거야. 그 10명 중에 A, B, C, D 이렇게 해서 10명이 있다고 쳐봐요. 근데 A를 먼저 안 칠 건데, 자, 너네가 한번 생각을 해봐. 잘 들어봐. 내가 A를 여기다 앉힐 수도 있지. A를 여기다 앉힐 수도 있지. 일단 A를 먼저 안 치자고. 그냥 이렇게 할 거라고. 선배열하는 방법수랑 후배열하는 방법수를 곱할 거라고. 자, 그러면 니네가 봐봐. 지금 이렇게 앉힌 경우랑 이렇게 앉힌 경우가 같은 거야 다른 거야? 같은 거야 다른 거야는 회전했을 때 겹치냐 안 겹치냐를 물어본 거야 내가 너네들한테. 같은 거야 다른 거야? 같은 거죠. 여기에 있어. 같은 거지. A를 여기다 앉혔어. 같은 거지. 다 같은 거야. 됐어 여기까지는? 근데 내가 만약에 A를 여기다 앉혀. 그러면은 얘를 회전했을 때 얘가 나올 수 있어 없어? 나올 수는 없지. 하지만 A를 만약에 여기다 앉히는 거는 이걸 회전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얘네들끼리도 같은 거지. 그럼 A를 앉힐 수 있는 방법수가 몇 개 있는 거야 현재? 2개가 있는 거죠. 됐니? 그래서 선배열하는 방법수는 2개가 있다. 그럼 A가 이렇게 딱 자리 차지하고 앉았어 이제. 자, 이제 그럼 그 다음 얘기를 해보자 한번. 그럼 이제 A가 그냥 이렇게 떡하니 앉아있어.
그러면 여기 있는 의자들은 다 A의 거리가 다르잖아. A에서 다 다른 의자가 되는 거야. 그럼 이제 9명 남았지? 그 9명을 서로 다른 의자에 나열하면 되는 거지. 그게 9팩이지. 그래서 얘는 2 곱하기 9팩이 되는 거야. 이렇게 풀 수도 있다고. 둘 다 맞는 풀이다 이거야. 이해가 되니? 넘어가 볼게. 다음 하나만 더 해봐. 아니 넘어가 봐. 아니 하나만 더 해봐. 말 나온 김에 이거 한 번만 해봐. 자, 10명 있어. 1번만 살짝 해볼게. 10명. 10명 있는데 이 10명 이 직사각형 모양의 탁자에다가 나열해보래. 자, 그럼 자리 체크해볼게. 얘 회전시키면 얘랑 일치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얘는 회전시켰을 때 얘랑 일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요 의자는 이건 안 보이네. 이런 망할. 이 의자는 회전했을 때 여기랑 일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요 의자는 회전했을 때 얘랑 일치할 수 있고, 하얀 의자는 저렇게 하얀 의자끼리 일치할 수 있지. 자, 똑같은 의자가 2개 있는 거야. 다 2개씩 있지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푸는 거지. 그냥 나열해. 10팩이야. 의자가 2개씩 겹친단 말이야. 2번 회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괜찮니? 그러면은 이거 머리 아파라. 얘는 5 곱하기 9팩이 되는 거야. 자, 두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은 한 명을 미리 배열을 해버리는 거야. 자, 그럼 해보자. 자, A, B 포함해서 이렇게 10명이 있다고 했을 때 A를 먼저 안 치자. 자, A를 여기다 앉히는 거나 여기다 앉히는 거나 차이가 없지. 하지만 차이가 없어 이거는. 근데 A를 여기다 앉히는 거랑 여기다 앉히는 건 차이가 있지. 그럼 A를 앉힐 수 있는 방법 수는 그냥 의자의 종류만 보면 되는 거니까 5가지가 있는 거지. 그래서 A를 앉힐 수 있는 방법이 5가지. 그런 다음에 9명 남았으니까 그걸 배열해버리면 9팩 하면 어차피 결과는 같잖아. 다 맞는 방식이라고. 넘어가. 자, 그 다음에 3번 해볼게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정삼각형으로 이루어진 4개의 영역을 초노, 빨파 4가지 색깔로 칠할 거야. 야, 그럼 생각을 해봐라. 이게 정삼각형이거든? 이거 한 칸 회전시키면 일로 보낼 수 있지. 얘도 한 칸 회전시키면 일로 보낼 수 있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자리는 회전만 했을 때 같아질 수 있는 자리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회전했을 때 같아질 수 있는 자리가 있다는 거는 원순열 문제라는 거야. 그래서 얘는 원순열 문제고, 그러면은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를 구하래. 그럼 너네가 생각을 해봐라. 여기다 초록색을 칠하고 내가 색깔 쫙 바르는 거랑 뭐 노란색 칠하고 바르는 거는 애시당초 다르기 때문에 가운데 색깔을 먼저 칠합시다. 그러면 여기다 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있냐면 4가지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내가 예를 들어 저기다 빨간색을 칠했다고 쳐봐. 그럼 나한테는 초록색이 남았고 노란색이 남았고 파란색이 남았어. 맞지? 근데 이거는 지금 회전했을 때 자리가 일치하는 경우니까 원순열이잖아. 그래서 그냥 이 서로 다른 3가지 색깔을 그냥 원형으로 나열하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게 자리가 3개니까 몇 팩을 하면 돼? 이때는 2팩을 하면 되겠지. 그래서 4 곱하기 2팩을 하면 되니까 얘는 경우가 8가지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되니? 오케이. 자, 요거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할 거고, 여기까지 해서 일단 1강을 맞출 거니까 너네 이제 문제 푸는 시간 가져. 넘어가도 돼?